다음은 교통사고와 화재와 관련해서 김승원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3장 4장이죠. 제가 봤은 교통안전과 화재한 이 패턴의 3, 4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아시다시피 교통안전하면은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 제일 커다란 사항이 아시다시피 모든 측면에 육군, 해군, 공군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이 패턴을 어떻게 해도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이라 교양 패턴은 기본사항인 것이 좀 약간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통안전을 하면은 뭘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그 교통안전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면 좋을 것 같고 육해공을 다 어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다는 이용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일명 탑승하고 하차할 때 방어운전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이런 육상적인 측면. 그 다음에 또 패턴에서는 대중적인 교통수단에 관련되기 때문에 스마차 시에 하는 일반적인 수칙이 있다. 대중적 측면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탑승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상 측면과 육상 측면, 공상 비행기 측면. 그 다음에 배회 측면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화재라는 개념은 뭘 할 것인가 해서 화재라는 것은 단순한 그 패턴인데 이게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첫째나 화재라는 게 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인문이나 사회하고 접근하는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되겠다. 불이 왜 나는지 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형태는 아무래도 공학적 측면은 조금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회학 측면이지만 이런 부분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 여기 포함된 전기, 화재의 큰 틀로 보니까 전기하고 가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 중요한 팩터이라 해서 이렇게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20분 발표지게 그래서 큰 틀 교통안전이란 뭐냐 해서 이 개념을 좀 잠깐 정리했어요. 교통질서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한 큰 틀로 들어갔고요. 그러려면 여기에 패턴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 대응되어 있지만 그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교통안전을 보시면 노인 안전, 어린이 안전, 그 다음에 청소년 안전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토탈적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하튼 이 안전을 실시하는 교육을 갖다가 안전교육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의 중요성이 날 높아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패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교통 수요입니다. 책 때문에는 우리나라의 측면에 봤을 때는 고령화 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뿐만 아니라 총 인구 자체가 아닙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말 그대로의 고령화가 나타난다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고령화에 대한 교통안전입니다. 그럼 이것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다 보니까 이거 아니고 이 패턴에 있어서의 앞으로는 지금 현재의 한 집에도 뭐 3명이 살아도 1인 3차를 갖고 있거든요. 합차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가 흐름의 개념을 알아두면 전체적인 포커스가 맞을 것이라 해서 제가 환경 요인에 따른 교통 변화라는 것을 하나의 사회학적으로 넣습니다. 인구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변화도 어떻게, 교통도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신교통수단 도입할 경우에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국토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간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여기 차량 운영비라든가 환경,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환경 변화, 요즘에 이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오른쪽에 있는 변화 방향이 우리에 대한 사고의 예방에 근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 흐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놓고 우리나라 교통 발생 현황을 좀 집어넣고요. 현재 우리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특성이 뭐고 대책이 뭐냐 하는 이런 부분을 하나에 썼습니다. 고령종 사고 많다. 그다음에 고령자, 아까처럼 음주운전,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모든 지방도로와 이면도로가 많다. 이게 하나의 특색이고요. 또 사업용 차량이 사고 많고, 또 여기에 따라서의 차 종류라는 것은 도로교통법 2조에 의하면은 자전거도 차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도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까지 하나의 특성과 대책을 놓고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하나 보자. 올바른 우리 자전거를 어떻게 통행할 것인가 하는 이런 걸 갖다가 도표 식으로 손쉽게 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이 부분도 있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이 각 파트별로의 현재의 21세, 30세,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시는 대학생들이 이제 수요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또 하나의 부각되는 것은 집에서 이제 계시고 있는 각종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표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주행, 그러니까 우리가 차 몰 때도 마찬가지다 하는 이런 사안에서 사회적이라든지 앞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65세에 대한 이런 부분, 사망자가 많고 부상자도 많다. 각 나이 특성별로 이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차대 사람이냐, 차대 차냐, 아니면 차량 단독이냐 이런 개념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할 때 실천 사항 도움은 뭘 해야 될 것인지, 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최근에 있는 법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해서 일명, 인식이법, 인창법 등등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법들이 수시로 교통사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고, 또 자주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개념이었어요. 특히 음주사고 예방에 대한 이런 측면들의 사고 위험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5가지의 수칙이 뭐냐 하는 이런 안전운전 방향, 그 다음에 사고 예방 및 대처 방향식으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 예측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방어운전 실천이라든가 아니면 승하차 안전사고 같은 경우를 연령이나 도표를 해서 이제 하고, 대중교통의 승하차 할 경우에 버스, 지하철, 항공기, 선박, 통학버스 이런 패턴의 안전수칙을 갖다가 수록을 해서 인식을 높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탑승할 때는 버스 탑승, 지하철 마찬가지 이런 측면에서의 비행기 선박 같은 경우도 탑승 수단별로 할 때 행동 요령 같은 경우도 알아두는 것이 하나의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록했습니다. 두 번째 소강 화재 안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학적 접근인데 어디까지 접근할 것이냐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소강이라는 그런 측면의 큰 틀로 봤을 경우에 이런 측면의 안전이라는 것이 일체성이냐 전문성이냐, 특이성, 양면성, 계속성, 반복성 등등 약간 이런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또 실제로 보면은 간단한 사항에서의 요약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론적인 화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두자 하는 말씀을 대해서 이 수업을 도표화 시킨 겁니다. 산소와 가연과 가연 문제 셋 중에 하나만 없으면 사고가 불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럼 뭘 없앨 것이냐? 그 전에 기본적인 이론 개념은 정확하게 좀 필요한 정리입니다. 해서 이 세간의 이론과 형태를 했고, 그 다음에 인화점이라고 이제 이 도표인데, 인화점, 그러니까 불이 붙는 제거에 대한 인화점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있다 하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고, 액화와 고체에 대한 인화점의 현상의 차이, 그 다음에 가연무라 하는데 얼마 정도의 불이 붙을까, 몇 도였을 때 이런 것도 좀 기본사항으로 알아뒀으면 좋겠다 해서 수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의 형태입니다. 기체, 고체 이런 형태의 기론상, 그 다음에 화재 이론 같은 경우도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의 진행과 온도 변화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학 측면에서 하나의 샘플을 넣습니다. 화재 시 인간의 피나 행동이다 하는 겁니다. 보통 걸음걸이가 느린 사람은 1m/s, 그 다음에 걸음가 빠른 사람은 2m/s. 표준은 1.33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얼마큼 빠른 피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이것이 우리가 좀 인식이 좀 좋을 것이다, 이해가 좀 높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 수록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화재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수화기가 이제 도표를 하나로 보인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각종 수화기 있는데 어느 때 써야 되는지 그 수화기마다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려면 너무 이제 이 그림 많아서 하나 그림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말 수화기는 일반화재, 그 다음에 유류화재, 그 다음에 정유화재는 씁니다. 주방화재는 못 쓴다 이런 얘기죠. 이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할로겐 같은 경우는 K2 등등에서 소화기가 이걸 보고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범주를 좀 설정하는데 좀 보여주고자 한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일반 패턴에서의 전기에 대한 종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화재를 예방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을 좀 수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여준 것이 접지입니다. 집에서 가장 쓰고 있는 측면에서의 접지의 요령에 대해서의 지금 퍼센트가 좌측 그림, 우측 그림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이 접지에 안 했을 경우에 사람들에서는 감전사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거. 그 다음에 전동공구에 대한 사항 같은 거 많이 쓰고 있는 거에 유전 자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실생활에서 우리가 좀 근접되는 그런 방향으로 쓰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공학적으로 쓰면은 사회학적이나 공학적으로 쓰면은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말 그대로의 공식화가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쪽으로 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스 안전입니다. 가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집에서 이제 쓰고 있는 우리 LNG, LPG 차이점이 뭐냐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스상에 있어서의 특성, 그 다음에 화재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가스 사용 시의 주의사항 같은 경우도 하나의 글을 갖다 수록을 했다. 또 하나 가스 관계 법령도 이게 세 가지가 섹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과 규제 범위가 있다 하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스 쓰임에 있어가지고 부적합할 때의 사고가 어떤 것이 있고 예방이 뭐고 그 다음에 가스 사고 시 행동 요령이 뭐고 LPG 취급에 대한 응급조치 같은 경우 도시가스 응급조치 부탄가스 이런 등등에 썼습니다. 이건 이제 내용상에 설명하면은 도가가스와 도시가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보면은 이게 부탄가스하고 LPG하고 LNG하고 봤을 경우에 이 사항이 뭐가 위험하냐 하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제가 쓰다가 떼어버렸습니다. LPG하고 LNG하고 부탄가스하고 제일 위험한 게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에서 뭐가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까? LPG가 위험한 것 같습니까? LPG 통 아시죠? 도시가스, LNG. LPG는 무거워서 깔아앉아요. 도시가스는 오래 뜨고. 그 다음에 이동 부탄가스.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까? 부탄가스. 이 제일 위험한 게 부탄가스입니다. 부탄가스의 열 폭발력이 제수예요. 근접되는 거죠. 그래서 놀러 가셔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음식 끓여 먹을 때도 판 붓기라든지 아까처럼 산소 세계 중에서 그걸 없어지기 때문에 터진다 이런 얘기. 이게 이런 상황의 관점을 주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게 이제 이 공학이냐 이제 제가 했던 것이 한 섹트에 주어진 게 30페이지래요. 뭘 써야 될지 공부를 못 하겠어요. 아까처럼 가스 안전만 해도 많고, 그죠? 화재도 많고, 전기도 많고, 많은데 뭘 접근할 것이냐, 사회학적으로. 그 기본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뭘 쓸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학교 안에 이거 정도는 알아줘야 된다 하는 그 공학적 사항에서의 아닌 일반 사회학 측면에서 사항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교재는 포함이 됐다 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3일 4일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통안전이나 그 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그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상당히 많죠. 또 우리가 이제 화재 같은 경우에도 그 수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범죄학적으로 보면 방화라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화와 관련해서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그 교양 차원에서 설명을 좀 해주면 아무래도 이제 안전문화 또는 사회 안전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